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금 현재의 강의는 지난 6월 13일에 있었던 9급 공무원 영어 시험 문제의 해설을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어 공부의 방법을 이제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제가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제 9강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단어는 외우면 된다,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교재를 구입해서 독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교재를 구입해서 독학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용어라는 거죠. 영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라는 것이, 첫째, 단어에 관계되는 용어가 있을 거고요. 둘째, 문장에 관계되는 용어가 있을 거고요. 셋째, 문법에 관계되는 용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단어에 관한 용어라는 게 뭐냐 하면, 단어에 관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품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사라는 것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8개의 품사가 있고, 그 중에 감탄사라는 걸 하나를 빼면 우리가 적어도 단어에 대해서는 7가지의 품사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단어의 품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문장에 관한 용어가 뭐냐? 문장의 용어로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루는 어자, 돌림의 용어 5개를 우리가 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단어의 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 간의 품사가 뭐니까 문장의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품사가 명사라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단어의 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 간에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의 자유로운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문법으로 말하자면 뭐 많잖아요. 보통 다시 한번, 책은 15개의 단원이라면 그 중에 품사에 관한 단원 한 7개 정도를 빼면 나머지 7개나 8개 정도의 단원의 제목이 바로 문법에 관한 단원 아니겠느냐. 가령 뭐 시제라든지 조동사, 수동태, 가정법, 일치, 부정사, 분사, 동명사, 절, 이런 정도, 그런 정도가 문법에 관한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 관한 것도 한 단원적으로는 8개 내지 9개. 이것은 이제 분류하시는 분들의 몫이니까 제가 딱 몇 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간 문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8가지나 9가지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영어 공부에 필요한 용어의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라면,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렇다면 단어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충고는 뭘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어에 대한 충고는 첫째가 외우면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외우면 어쨌든 영어의
절반 이상은 일단 해결된다고 본다. 지난번에 1번 문제와 달리 이제 2번 문제인데 1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추리해보는 문제였다. 즉 빈칸 추론의 단어 문제였지만 역시 빈칸 추론의 단어 문제도 답지에 있는 단어를 모두 알고 난 후에 답지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알고 난 이후에 문장을 조금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2번 문제는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물었다. 그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물었을 때는 과연 우리가 문장을 다뤄야 할 거냐, 문장을 다룰 필요 없이 바로 답을 낼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면 문장을 다루지 문장을 다루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이 어쨌든 시간상 좋으니까 일단 빈칸만 보는 거죠. alleviate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외웠더니 alleviate는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이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 complement 스펠링 E가 되면 우리가 완성시키다 이런 뜻이고, accelerate 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도 accelerator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속하다, 가속시키다. calculate 하면 계산하다. relieve 하면은 구제하다. 그런데 구제하다라는 말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구제한다는 말은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게 비슷한 의미니까 지금 4번을 답으로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빈칸 추론을 해야 되는 1번은 답지를 알고 문장을 해석해서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뜻이라면, 2번 문제같이 밑줄 친 의미를 물었을 때 밑줄 친 단어를 알고 답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문제는 단어만 알면 5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식인데, 다시 이제 정리를 또 해보면 단어는 외우면 된다. 그러나 둘째, 단어는 품사를 염두에 두는 정확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한 단어가 하나의 품사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질 수 있으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어가 변화를 하면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다시 크게 외쳐봅시다. 공시생들이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여, 단어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첫째, 외우셔야 합니다. 둘째, 품사라는 개념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품사가 변할 수 있으니 언제나 적응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그 단어에 대한 충고를 3가지 정도로 해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법적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단어 중에는 우리가 이제 한 4번째라고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단어 중에는 문법적 판단을 유발시키는 단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설명 중에 5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법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해석을 통해서 어휘력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잠시 보류하고 문법적 성격을 가진 단어들을 생각해 보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용어 중에는 문법에 관한 용어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령 해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밑줄 친 단어들 중에 문법적 성격을 정의 내려보라. 가령 1번에 있는 ing다 이거죠. 1번에 있는 영어에서 ing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되면 진행시제다. 이렇게 이걸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문법 우리가
단원으로 들어가 보면 ing는 동명사라는 것에도 배우지만 현재 분사라는 것에도 배우고 또 분사 구문이라는 것에서도 이런 단원에서도 ing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법 문제니까 ing를 발견했을 때 이게 과연 진행 시제에 관한 건지 동명사에 관한 건지 현재 분사에 관한 건지 분사 구문에 관한 건지를 한번 정의 내려보는 일도 있지 않겠냐. 또 4번을 보면 ed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에서 ed가 붙어 있는 단어는 뭐냐? 가령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우리는 규칙 동사에 ed가 붙으면 이것은 그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과거 분사가 된다. 뭐 이렇게 배운 거고요.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배우면 이것은 우리가 과거 분사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을 비교할 때 이것이 만약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관계라면 적어도 우리가 또 문법적으로 능동적 관계냐 아니면 과거 분사라는 수동적 관계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이제 that이라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that이라는 단어는 원체 쓰임새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that이라는 단어는 접속사일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절일까? 그렇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하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접속사일까? 라면 명사절일까? 형용사절일까? 부사절일까? 만약에 형용사절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 형용사절이라면 문법적으로 관계 대명사일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문법 문제에서 관계 대명사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식이잖아요. 따라서 다시 이 페이지 갖고 결론을 내리면 다시 한번 문법 문제도 어떠한 단어를 중심으로 문법적으로 단어를 중심으로 그 문법의 단원을 한번 떠올려보는 이런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3번을 설명하는데 3번은 떼어놓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3번을 떼어놓고 설명을 해보면 3번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서 과연 워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워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워는 뭐에 관한 문제를 유발시킬까 했더니 가장 기본적으로 수일치에 관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겠느냐. 가령 우리가 is나 was나 were 혹은 has 혹은 have 이러한 동사들은 수일치에 관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수일치라는 건 뭐냐 이런 거잖아요. 수일치라는 것은 동사의 왼쪽에 있는 주어에 쓰인 명사의 수를 동사와 맞춰주는 것을 수일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린 1 밑줄 친 단어에 워라는 단어를 봤다. 이건 수일치에 관한 문제다. 수일치에 관한 문제는 주어에 쓰인 명사를 찾아야 된다. 주어란 동사의 왼쪽에 주로 있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왼쪽에 있는 명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녀의 가장 값비싼 소유물들. 이게 이제 명사고요. The evening sale. 저녁의 판매, 저녁의 판매 행사. 이게 이제 명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명사가 주어인데 그럼 어떤 게 주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불행하게도 어몽이라는 단어는 전치사고,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삼는 거고요. 또 during을 보니까 during도 전치사고 the evening sale은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니까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동사의 왼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거죠. 이럴 때 왜 동사 왼쪽에 주어가 없지 하는 순간 동사 오른쪽에 주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 도치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쨌든 동사 왼쪽에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 오른쪽에 주어가 있는 거고, 동사 오른쪽에 주어 어는 당연히 부정관사 어는 부정관사 어나 어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에만 쓰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단수에는 is나 was만 써야 되고 has를 써야 되는, 이게 이제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문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문법 문제는 밑줄 친 단어를 문법적으로 정의 내려서 문법적 지식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결국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충고, 단어는 많이 외워야 하는데 이 문법적 단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충고를 드리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작문 문제잖아요. 작문. 그렇다면 우리가 작문 문제에 대한 선생의 변은 이렇습니다. 작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과 영어의 결합이잖아요. 우리말을 주고 영어로 표현하는 건데 그 내용에는 어법과 어휘가 결합된 문제다. 이런 것이 바로 작문에 관한 문제 아니겠느냐. 따라서 우선 주어진 우리말에 혹시라도 하고 관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말 속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발견해보고 영어로 된 문장에서 문법적 단어를 한번 발견해 보라는 거죠. 가령 1번을 보면 보증이 만료되어서 수리는 무료가 아니었다. 이런 때 우리가 여기서 관심이 되는 부분은 되어서입니다. 참 그렇죠. 이게 이제 문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 되, 지, 리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동태로 표현하거나 자동사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팁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제 강의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모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증, 그 다음에 만료, 수리, 무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는 어휘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지금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만료되어서라고 판단했을 때 되라는 것이 수동적이거나 자동사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동태가 아니라 자동사로 표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1번은 상당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2번을 보면 혹시 이제 설문지를 완성하는 뚜두두두에서 관심 있는 문법적 단어가 뭐 있을까 했더니 whomever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적 단어를 발견하면 둘째, 그 단어가 나오는 단원을 생각해 보라 하면 whomever라는 단어는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일종의 접속사로서 절을 유도하는 그런 단원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복합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유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합 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을 유도할 때 그렇다면 이제 문법적 성격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whomever라는 복합 관계 대명사는 그 오른쪽의 빈 자리를 보면서 격을 생각해야 된다. 즉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동사가 보이니까 뭐가 비었나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건 무슨 격을 써야 하나요? 주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whomever는 틀렸고 우리는 답을 만약에 쓴다면 whoever를 써야 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8번에 동그라미 2번을 답으로 할 때 다시 그 과정을 살펴보면 1. 문법적 성격을 가진 단어를 찾아라. whomever. whomever라는 단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그 단어를 한번 떠올려보라.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whomever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생각해보라. whoever와 whomever의 격의 차이. 그러면 whoever의 격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래? 하면 복합관계대명사 오른쪽에 주어가 비어 있으면 주격,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서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목적격을 쓴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동그라미 1번은 expire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지만 동그라미 2번에서 확실한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작문 문제는 또 보면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지난달 내가 휴가를 요청했더라 면, 이게 관심이죠. 그렇다면 면이라는 우리말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문법이 뭐 있을까요?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면 가정법은 조건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가정법이 과거 사실이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건데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지만 주절에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를 쓸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다시 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정법입니다. 그럼 가정법 중에서 뭘 예측할 수 있느냐? 가정법은 4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 예외적으로 뭐가 있느냐?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셨고 뭐 설상가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작문하라고 하면 첫째, 돌아가신다. 그건 pass away, 어휘잖아요. 설상가상으로 what is worse, 이런 어휘 문제가 있지만 특별하게 보이는 문법적 어휘는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요. 좀 길었네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 해보면 다시 2가지, 영어를 공부하는 데에는 단어, 문장, 문법에 필요한 용어들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2번째, 단어는 많이 외우면 되지만 품사를 생각하면서 품사의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번째, 단어 중에서 문법적 성격을 가진 단어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수강하거나 아니면 혼자
어떠한 독학으로 공부를 하실 때에도 문법 단원에 들어가면 문법적 제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단어들을 발견하는데 주력을 해보라. 이런 식이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나온 이런 문제들도 역시 이런 기본기에 충실하면 문법과 어휘 문제를 푸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